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신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줄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 주관하시는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이학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생각하면 지난 한 해가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시행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듭된 도입 시도에도 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로 인해서 진전이 쉽지 않았던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어느덧 전격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니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도입을 위해서 한농연을 포함한 우리 농업인 단체가 펼쳐왔던 수많은 대응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를 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만의 준비가 아닌 민간과 관, 지역, 도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민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업계가 그토록 염원했던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 운용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해안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지. 그러니까 가장 큰 법률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법률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가 있는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수도권,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이제 밀양시라든지 특히 그 의령군 같은 경우는 창원 시내 하나의 아파트 단지보다 인구가 적은 등의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불균형 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 예전 이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많이 논의되었던 이제 지자체 재정 악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에 2007년 제가 알기로는 그 대선 때 그 처음에 그 문국현 후보가 제안을 하면서 좀 지금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서야 약 한 10년 이상의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지방제 그 긍정적인 측면과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그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 농업 어디 그 저희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법률 자체가 일본의 그런 이제 과오를 그 보완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정책 목표가 낮을 수도 있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제시하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제 지방 분권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국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 간 과열 그 경쟁은 요거는 이제 사례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2018년도에 이즈미 사노시라는 지역이 전체 모금액의 10분의 1을 모금을 했습니다. 하나의 시가. 전체 일본의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를 합치면 약 1788개가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시가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는 이게 좀 그 당시에 그러면서 과열 경쟁이 상당히 그 총무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은 지정단체로 그 지자체들이 이 모금을 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변경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대로 그런 이제 과오를 범하지 시행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점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법률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기부자는 개인의 고요. 그다음에 거주하는 지역 외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경상남도 서울시 중부에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기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구에도 기부를 못 하시고.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구에는 기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기부금에는 그런 이제 지자체는 한 군데가 아니라 다수의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전체 한도 금액이 500만 원까지로 기부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서는 뭐 지역 특산물, 지역 상품권, 뭐 조례를 전한 술품인데, 이것은 기부 금액의 30% 한도. 제가 처음에 이 법률 논의될 때 봤을 때는 뭐 100만 원 한도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논의되면서 없어지고 사실상 이제 150만 원 한도까지 답례품은 최대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세액이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로 이제 세액공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있고, 모금 방식은 이제 그 전자적 정속 매체인 그 지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서 통해서만 이제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그 농협 은행을 통해서 일반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까지도 지금 이제 열어놓았다는 점은 그 일본과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제 준비 사항은 지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지역정보 개발원에서 그 지금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자들이 이 웹이나 모바일 웹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그리고 이 시도 또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이제 정보를 받아서 답례품 제공자에게 그런 정보를 보내고, 여기서 직접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금 좀 보시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작게 해서 홍보 활동 및 행사 기획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답례품을 알림과 동시에 답례품의 이제 제공자를 선정하고 답례품 등록을 승인하는 이런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전 준비로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거는 일본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금을 못하는 아예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H농협은행에서 대면 접수 금융기관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그 디지털 소외계층 또한 이제 이런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를 열어뒀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차원에서는 이제 답례품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답례품 접수랑 배송 관리라든지 뭐 콜센터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고향납세 제도를 아무래도 이제 요 기부금 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가 일본의 제도를 약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변환해서 들어온 거이다 보니까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은 가장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 일본도 좀 심한데, 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격차 발생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합니다.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강원도 철원군 시골 출신인데, 지금은 경남 창원에서 있는데, 어렸을 때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뭐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여러 이제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심지어 실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는 딴 지역을 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일본의 2006년에 후쿠이현의 지사가 이 문제 제기를 이것을 문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도시 지역으로 가서 내는 주민세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거를 기부 형태로 해서 하면은 그 지방 세액 자체를 이전을 시켜주자라는 게 이제 일본의 고양납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도 원래는 이제 개인으로 출발했었습니다만 2016년부터 지역에서 운영하는 특히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히 이제 이게 지방 창생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에 한해서는 기업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그걸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 소득세로 이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현물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부 금액이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이런 행정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이전에 따른 행정비용 2,000엔을 기본적으로 감액을 하고 나머지 자신이 내야 될 소득세랑 주민세를 공제하는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는 주민들을 저도 만나봤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언제 어느 정도의 소득세랑 주민세가 나올 것인가가 이게 그 다음 연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를 미리 사전에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2015년도에 그 원스톱 특례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확정 신고 자체를 아예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서 요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적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실적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초지자체에서의 그런 이제 과열 경쟁을 막고자 30% 답례품을 30% 한도로 하는 권고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조금 줄었는데 2020년, 21년에 다시 증가를 합니다. 특히 21년 같은 경우는 8,3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치면 약 한 8조 원 정도의 이제 그 실적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됐을까? 첫 번째는 그냥 지역 그 주민들의 그 일본 국민들이 그런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이 홍보가 확산됐다 이런 점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요거였습니다. 일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본 내에서도 국내 농산물의 수요가 그 이제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 재고 처리를 정부 차원에서 긴급 대책 사업으로 네 가지 세부 사업을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 그렇게 창의로운 생각에 의해서 전자상거래 또는 아니면 이런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게 예산이 약 한 340억엔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과 매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30% 답례품이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치가 60%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를 했으면 3만 원의 가치를 갖는 답례품이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 보조금이 농림수산성 차원의 보조금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기부자들은 60%의 답례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런 이제 증가를 좀 견인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오면서 좀 기사를 좀 보니까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파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이제 농림수산성에서의 그런 사업이 다른 그 총무성의 사업에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아사히 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뭐 여기 지금 농림수산부 농림부 관계자께서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좀 나중에라도 한번 고향사랑 기부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지역별 모금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홋카이도, 큐슈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제 실적이 높다라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하지만 급격한 실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고착화가 돼 간다라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광역지자체를 나눠서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현재 이제 기초지자체 일본어로 치면 시정촌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전체 98.6%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에 80%까지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인데,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광역지자체에 그런 재난 재해 대책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지자체로만 봤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일본에 구제역이 발생을 합니다. 이 미야자키 가고시마현 중심, 특히 미야자키현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미야자키현이 광역지자체로서는 이제 가장 많은 모금을 기부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그 동북 지역 그 동북 지역의 현들이 그 광역지자체 모금 실적이 많은 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 구마모토 대지진에서 그 지역의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2021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10개의 기초지자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면 특히 이제 그 몬베츠시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빙을 볼 수 있는 그 북해도 내에서도 그 오호츠크의 연안에 이제 위치한 지역입니다만은 여기는 처음에 미비했습니다. 미비하다가 갑자기 특히 이제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증가하는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그런 이제 특히 이제 그리고 유빙이라는 관광 상품을 이제 답례품화하는 그런 것, 답례품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가리비 만들린 이제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물들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즈미 사노시의 바로 이 2018년 이 약 한 480억 정도의 하나의 지자체가 그 정도의 모금을 하다 보니까 이때가 약 전체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모였는데 10분의 1을 여기다 모으다 보니까 여기서 과열 경쟁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이제 본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총무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일본은 그래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정보 시스템 상에서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 용도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일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자체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전체의 97% 지금 그 7%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사용 용도 그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그냥 사업 분야, 뭐 예를 들어서 건강, 뭐 의료, 뭐 복지, 이런 교육, 인재 양성 이런 쪽의 분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25.7%. 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수치는 이제 2020년도보다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서 일정 기간 정부 그 지자체가 오너가 돼서 그런 이제 밀접 그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크라우드 펀딩을 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데 그것을 도입하고 있는 데가 약 17.8%까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이제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사용 용도랑 이제 구체적 그 사용 용도 아까 세부 사업은 그 사용 용도는 주로 이제 건강, 의료, 복지, 교육, 인재 양성, 육아 돌봄으로 지역 주민,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좀 관계 있는 사업들이 기부자들이 많은 기부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 지역 산업, 환경, 위생 이런 쪽 그리고 공동체, 스포츠, 문화 등과 같은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런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실적들을 상황을 그 대부분에서 이제 그 알리고 있어 모두 다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모금 실적만 알리고 그다음에 활용 상황만 알리는 데는 그 좀 적고요. 그다음에 모두 알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부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공지라든지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띄우는 거고 기부자 개개인에게는 개개인의 메일링이라든지 뉴스레터 형태로 해서 사업 진척 성과 및 성과까지 아예 보고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798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납세 관련된 지출 경비는 주로 전체 이제 지자체에서 보니까 약 한 385억엔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조 8천억에서 보면 약 한 10%가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주로 이제 답례품 조달에 대한 이제 비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배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보도 초반엔 좀 많았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제라는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이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네이버 이런 데에서 아예 그 고양 납세 해가지고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업 내용, 지자체 이름, 그다음에 그 답례품 목록을 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비용이 그 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지자체 사례입니다. 제가 좀 봤던 곳은 좀 홋카이도 출신이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약간 지역적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막 일본 내에서도 좀 발달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나가노현을 좀 봤습니다. 나가노현이 그리고 실제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상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만 정도의 인구인데 그리고 주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지 그 상위 한 10위 정도의 매년 들고 있어서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98년에 그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이제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는 바람에 관광, 여행,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7만 건을 모집을 했고 약 한 10억엔 정도, 약간 100억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은 일반 기부, 그다음에 정부 클라우드 펀딩, 그다음에 그 재해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책으로 해서 총 4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내부의 이제 심의를 통해서 중점 테마라고 해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기부금을 통해서 좀 해보겠다라는 걸 사전에 이제 알리면서 특히 이제 재해 대책, 그다음에 기후 변동, 자연환경 보전, 그다음에 교육 인재 이런 식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 위임하는. 근데 아무래도 지자체 위임이 그래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형 같은 경우는 미술관으로 해서 장애인 어린이들이 실제로 그 미술관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그런 이제 미술품들을 직접 만지면서 그런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천연기념물 보호 펜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관광, 서비스업에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 기준입니다. 여기서 답례품은 기본적으로 지역성과 공급 안정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맛있는 신슈 푸드라는 것이 나가노현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오리지널, 프리미엄, 헤리티지라고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나가노현에서 나는 이제 농산물 아니면 가공식품 이런 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고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원사지 관리 제도의 인증품 또는 GI 표시 제도의 인증품들을, 그리고 여기 이제 신슈 프리미엄 소고기 같은 것들을 아예 그 프리미엄으로 규정을 해서
해서 이제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헤리티지라 그래가지고서 나가노 현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헤리티지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답례품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농축수산물 및 관공품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여행 관광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상업 관광업 이런 것과의 제조업과의 연계,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상황 답례품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변질 가능성이 좀 낮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아까 여기서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그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을 해둬서 그거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액을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1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1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품 가격대별로 해서 상품 가격의 70% 또는 기부 금액대별로 기부 금액 30%로 아예 현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부담액을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방식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현 차원에서 그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는 답례품 목록을 제출받아서 답례품을 선정을 하고 기부금을 수령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을 대금을 지급을 하는 딱 3가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위탁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 기업들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민간 기업은 단순히 그런 이제 민간 기업도 있겠지만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후루나비라는 그런 이제 민간 업체도 있고 농협 차원에서의 그런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탁 업체들이 좀 여러 위탁 업체들이 있어서 나가노형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자는 지역 내에 지역 기업 또는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 법인들이 주로 이제 협력 사업자로서 여기서는 답례품을, 우리는 이런 답례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목록을 제출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그런 목록을 전체를 모아서 나가노 현에 보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선정 결과를 협력 사업자가 알려주고 그런 답례품 목록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서 기부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초지자체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미시오로정을 좀 몇 번 다녔었는데요. 여기는 1차 산업 중심의 농산촌입니다. 홋카이도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토카치라 그래가지고서 여기는 이제 광활한 초원지대, 반농업 중심의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카미시오로정 같은 경우는 다이세츠산이라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그 산과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면적 76%가 산림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농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육, 고기소 그런 쪽에 이제 발전하고 와규 부문이 좀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향 납세제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실제로 실현한 지역으로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처음에 2010년대 초반에 약 한 5,100명 정도, 여기 정도였었는데 그게 인구가 점점 줄어다가 약 한 4,000명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지자체 차원에서 물론 이때까지 계속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은 이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일본이 육아 그런 이제 아이돌봄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홋카이도 카미시오로정 같은 경우는 교육과 돌봄에 중점을 둔 지역 사업을 마련을 합니다. 그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6년부터 지역 내 인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라는, 정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군보다는 작은데 면보다는 좀 큰, 그냥 두세 개의 면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서 영어 교육을 실시를 했고, 초등학교 교직원을 늘려서 과밀학급 해소를 실현했고, 마지막으로 군에서, 그러니까 정에서 운영하는 민영 학원을까지 만들어서 교육과 돌봄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로 이런 이제 인구 증가, 실제로 지역에 여기 단순히 요 그 주변에 이제 시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오는, 그때 요게 또 한 가지 트렌드에 맞췄다는 게 뭐냐면, 일본이 2010년 이후로 해서 전원 회귀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층의 그 엄마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 회귀가 지금도 계속 그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내 애기는 좀 아파트 그런 이제 밀집 지역보다는 드넓은 들판에서 좀 뛰어놀면서 살게 하고 싶다. 그런 거와 맞물리면서 이런 이제 인구 증가가 2018년까지 좀 현실로 되었고, 다소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이제 추동력이 좀 감소를 하면서 지금은 약 4,900명까지 이제 떨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이제 기부 건수는 2020년에 기부 건수는 약 10만 건으로 해서 전체 인구가 여기 한 5천, 아까 말씀드린 5천 명이 안 되는데 그거의 한 20배 정도의 그런 이제 기부를 모았고요. 기부 금액은 2020년에 17억. 그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누적 건수를 보면 63만 건에 한 120억 엔 정도. 한 2, 3년 정도에서 그렇게 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용도, 그 기부자가 사업의 그 사업을 아예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까 그 이제 돌봄, 육아, 그 교육에 중점을 준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세부 사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전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자체 위임의 경우는 대부분 그 금액은 모두가 이제 아이 돌봄, 이런 저출산 이런 쪽 하고, 그다음에 생애 활약 보람 기금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건강, 의료, 복지 이런 쪽에 이제 기금인데, 여기에 이제 각각 나눠서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모금 금액을 보시면, 모금 금액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위임이 좀 많고요. 귀찮고 뭐 이런 위임이 좀 많은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돌봄 교육 쪽으로 좀 가장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별, 세부 사업별 이제 모금 그 금액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서 이제 흑모라 그래가지고서 그 흑모 유구를 그 공공 비유구 농장도 있고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사업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이제 낙농가들의 그런 이제 생산성, 그런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헬퍼 사업, 그리고 농업 후계자 농업 후계자 대책 추진 경비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금액별로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10만 엔서부터 30만 엔까지 기부 금액들을 총 90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 엔에 해당하는 기부 금액 만 엔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약 한 3천 엔 정도겠죠. 그게 25개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농, 그다음에 유구 그 산업이 이제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기부액 3만 엔 이상의 좀 고액 기부에 대한 답례품을 전통적인 그 지역 브랜드의 이제 흑모 와규랑 토카치 나이타이의 축산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그 기부자들, 소비자들도 이 워낙에 와규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은데, 이런 것을 좀 간파해서 그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사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단순히 이런 기부금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기부금과 관련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례품이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사이트 안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를 할 경우에는 기부금의 1%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다음 기부에 쓸 수 있게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파해서 좀 적용한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그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것은 기부자를 단순 기부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오거나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거나 하는 관계 인구로서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교류 이벤트를 해서 기부자들을
뭐 수도권의 도쿄라든지 오사카 이런 쪽에서 개최해서 여기 초청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갑니다. 가서 기부자들 간에 서로 그 교류,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부자들 중에서는 2주 체험 모니터, 우리 구에 한 달 살기 같은 거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기부자들을 한 대상으로 해서 그 모집을 해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데, 이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일본도 이제 지방 창생,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서 지방 창생이 지금 전 그 국가적인 그 과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카미쇼로 학원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육아 교육 이쪽에 특화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사업에 실제로 그런 주민들이 그 수도권에 그에서 오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임시 스태프 참여해서 자기가 도시에서 보니까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돌봄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런 지방 창생의 현장에 동참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기부를 한 지역에서 내가 기부한 금액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를 실제로 보고 체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도 좀 우리나라도 좀 지자체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확인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일본은 지금까지 이제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보면, 먼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사업은, 그래서 이제 주민복리 사업이라는 이게 법률에 명문화돼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이제 교육, 돌봄, 의료, 건강, 그다음에 자연재해, 재난 대비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답례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답례품이 지역 브랜드 확립이라는 하나의 이제 기조로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에 이제 어느 누구의 일정 그룹, 일정 단체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특히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 지역에 무슨 자원이 있는지 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심지어 지금 저희 경남에 있지만, 경남에 진주시가 약 한 30만 정도인데 바로 옆에 의령군이 약 한 3만 정도 소규모 군 지역인데, 이런 군 지역 같은 경우, 3만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지역 답례품으로 개발하고 그걸 홍보하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진주시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지역조사 자원을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직접 찾아가서, 의령군에 이제 지난번 정책 토론에서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다음에 구본무 회장님이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 축제 이런 걸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거를 이제 민간 기업에서 발굴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게 없을까, 이런 이제 체제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요거는 광역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류 인구 확대라고 해서, 단순히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지역 안에서 교류 인구들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까가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지방 소멸 대응 대책으로 좀 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모토 아래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 이제 주체별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주체별로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농업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답례품 생산하고 가공 또는 지역 내 자원 탐색에 대한 역할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답례품으로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답례품에서 지역의 농축산물 선택하는 빈도가 높고,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연구나 그 충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봐도 그런 이제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이런 브랜드가 있는 지역에는 기부 금액이 높은 수준이어서 그 답례품은 결국에 이제 고품질
축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농가 소득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이 여기가 그 유바리 메론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유바리 메론. 여기가 이제 2021년도 올해 첫 경매에 나온 건데 두 개가 50만 원에 첫 거래가 됐습니다. 경매가. 그리고 이 북해도에 있는 토우마 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덴스케 수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서는 그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명한 이제 수박 쪽에서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에 50만 원에 첫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브랜드 자체 이제 농산물 브랜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음에 이 부분 농협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는 농축산의 고향사랑 고향납세 제도에 농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보고서를 봐더라도 이게 뭘까라는 저는 처음에. 근데 우리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농민신문사, 농협 중앙의 그 농민신문사 주도로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본의 농협은 기본적으로 산지 형성에 가장 큰 맹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 농협들은. 그렇기 때문에 산지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안이라고 했을 때 메론 하면 유바리가 나오고, 수박하면 덴스케가 나오고, 덴스케 수박에서 토우마 농협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납세 제도를 하기 전서부터 50년간 계속해서 그런 산지 형성이 되었고, 그게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납세 제도랑 연계가 되면서 지금의 그런 이제 특산물, 답례품이 화가 되는 건데, 아직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이제 농협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해야 될까, 농협이 뭘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먼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지역 농협에서 이 뭔가를, 그 지금의 농협은 저도 이제 행정을 좀 지자체를 다녀보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협하고 뭔가 사업을, 농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농협하고는 잘 안 된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농협이 뭔가 지역 농협과 그 행정이 같이 연결해서 뭔가를 이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마련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성과를 이룬다면 농협에 대한, 지금의 이제 농협 직원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농협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그런 이제 홍보하고 하는 게 그 안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사업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같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 농업 과제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농협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특히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 농업에서는 그런 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라든지 그 광역, 그 이제 지자체의 역할을 말씀드리는데, 광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진주랑 의령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군 지원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재난이나 재해가 어느 지역에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줬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 일본의 오다기리 토쿠미라는 이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지방소멸 레포트가 나왔을 때 바로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서가 나왔을 텐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인구, 토지, 마을로 이렇게 이어지는 지방 소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안에서 어떤 억제 기능, 각각의 억제 기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 바로 요 인구라는 부분에서 일단 인구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마을까지 좀 총괄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실제로 사례 조사를 많이 다녔던 지역인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그 홋카이도에 쿠리야마정이라고 있습니다. 쿠리야마정이 그 중간 일본의 그 중산간 직불제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농업을 지역의 농업을 행정, 그다음에 농협, 농민 그리고 그 농지 담당 모든 그 농업 관계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런 시스템이 향후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으로 이제 지역에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특히 농업 부분이나 농촌 부분이라 봤을 때 그런 과제를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쿠리야마 진흥공사 같은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진다면 그런 지금의 지역 농업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농업 농촌 발전으로 좀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